보자. 납치 좀 쉽게 하려고 만든 가이드임. 영사 버스 좀 태워주세요. 영겁의 사막은 선형적인 네임드인 카운터가 없고 아무데나 먼저 시작해볼 수 있음. 마소의 소원의 벽 생각하면 될 듯. 그런데 단축키가 달린 그리고 워프를 시켜주진 않은 공통된 기믹만 설명해 좀. 링과 모래가 있음. 공업 쉴드를 치고 있는 미 노타를 죽이면 모래를 떨굼. 이 키를 눌러서 주우면 왼쪽에 모래 버프가 뜸. 이걸 들고 링을 통과하면 링 밑에 모래통에 모래를 넣게 됨. 모래를 들고 있는 수호자가 통과하면 링 아래의 모래통에 모래가 차오름. 이 링은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으로 빛나는데 각인 카운터마다 이 링과 링의 색깔의 용도가 다 다름. 암튼 모래 들고 여기다가 돌고래 쇼 한다는 것만 알면 됨. 와이번 네임드부터 설명함. 와이번 네임드인 이유. 와이번이 보스임. 잡목 은근 나옴. 보스를 해야 됨. 낙사 걱정은 거의 안 해도 됨. 맵 꼬라지 설명하겠음. 맵 안에는 발판이 3개 있음. 맨 위부터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발판임. 맥 중앙에 링과 모래통이 있음. 한 명은 인프만 영원히 잡을 거임. 네임드 끝날 때까지 계속. 역할 분배는 발판 맹금이 3명, 모래 나옴이 2명, 발판 올라감이 1명으로 굴러감. 이곳에서만 쓸 모래통 기믹임. 모래통이 비면 점멸함. 모래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듦. 딥 동안에도 줄어듦. 모래가 가득 차면 모래통 밑에 죽으나 몬드 생김. 다이아몬드 부수면 체력다 아래에 이왕 기버프가 생김. 여기서만 쓰일링 기믹임. 링의 색깔은 거기서 발판 올라가미가 발판을 올라가고 그곳에서 딜패가 시작한다는 의미임. 딜패 시작하는 곳에서 딜 넣어도 되고 보스가 결국 도착하게 될 위치에서 딜 넣어도 됨. 이건 알아서 정하셈. 이완 기버프 추가 설명해드림. 여기 네임드에서만 쓰는 기믹임. 모래통 채워서 생기는 다이아몬드를 부수면 이완 기버프가 생기고 4스택 쌓이면 모두가 강제 점프를 하게 됨. 이 다이아몬드와 점프는 발판 맹금이들이 관리할 것임. 모래 나오미는 모래만 계속 집어넣고 발판 올라가미는 발판만 계속 기어가면 됨. 네임드 굴러가는 꼬라지 읊어드림. 인카운터 시작하면 중앙에 미노타 6이 스폰됨. 6명 모두가 미노타 죽이고 모래 주어서 링을 통과하고 모래통 채운 다음에 각자 기믹 진행하러 가면 됨. 모래 나오미가 할 일. 맵 저녁 흰발판 발판 작목 구역 에렌담으로 스폰되는 미노타를 죽여서 되는 대로 모래 다 쳐넣어야 함. 딜패 때 모래가 부족하면 그때도 모래 나오미는 딜패 이탈해서 계속 모래 집어넣어야 함. 발판 조에서 실수가 많이 나면 그만큼 모래도 팍팍 까임. 완폭을 할 거면 10칼 들어도 됨. 모래 들고 돌고래 쇼만 뒤지게 하다가 딜패 시작할 때 딜패 자리로 가면 됨. 발판 올라가미가 할 일. 링의 색깔을 보고 그 색깔에 해당하는 구역에 가서 신성 퍼즐처럼 생긴 곳에 올라가면 절대 시간 죽이라는 버프가 생김. 대기 타다 보면 발판 맹금이들이 네가 밟고 올라갈 발판을 만들어줌. 머리 위에 플랫폼, 발판이 생기면 열심히 올라가면 됨. 그리고 깨닫게 될 거임. 아, 내가 인프 죽임이구나. 인프 정말 많이 나옴. 총 3층을 올라가야 하고 각 층마다 발판 올라가미가 활성화해야 하는 백수 구조물이 있음. 그냥 가서 이 키 꾹 누르면 활성화됨. 활성화했으면 맨 밑 중간 활성화했다고 브리핑하면 됨. 맨 위에 올라가면 딜패 준비하라고 고함 지른 뒤에 활성화시키고 딜패에 합류하면 됨.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됨. 수고. 우리가 할 일. 각 발판에 한 명씩 배치 후 모래통 밑에 생기는 다이아몬드를 부숨. 그러면 본인 담당 발판 위치에 백스 박스 3개가 쪼름이 세워져 있음. 이걸 가장 밑에 있는 백스 박스부터 부수는 게 발판 맹금이가 할 일임. 모래통 및 아몬드를 부순 후부터 수호자 모두에게 이완기 버프가 생기고 4스택이 찰 때마다 강제 점프를 하고 있을 것임. 발판 맹금이들은 이완기가 4스택 차는 순간 3명 모두 동시에 맨 밑에 백스 박스부터 쎄서 부숨. 그러면 강제 점프는 무효화되고 발판 올라가미가 밟을 발판이 생성됨. 발판 올라가미가 기믹 활성화 수행했다는 콜을 듣고 다음 백스박스를 셋이 동시에 부수면 됨. Y번 죽을 때까지 이 짓거리 하면 됨. 히드라가 보스임. 여기 설명이 제일 난해하고 씨발 뭐라는 것이지 싶은데 직접 해보면 쉬운 그냥 설명이 어려울 뿐임. 도망가지 마. 잡목 적음. 생존 신경 써야 됨. 보스를 거임. 여기 역할 분배는 2인 3조인데 3인 2조임? 그런데 2인 2조 기담. 벌써부터 뭔 개소린가 싶겠지만 진짜임. 도망가지마 설명만 어려움 진짜야 제발. 맨 처음 들어가면 중앙에 히드라가 셋 있을 거임. 셋 중 둘이 왼쪽과 오른쪽 건물에 숨을 거임. 이 두 히드라를 먼저 무력화하고 중앙에게 큰 히드라를 죽이는 게 목표임. 여기서만 나오는 기믹 설명을 하겠음. 여기는 링도 없고 모래도 없고 모래통도 없음.
대신 히드라의 빙빙 돌아가는 방어막에 눈알이 7개 달림. 히드라의 방어막 중앙에 달린 눈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켜짐. 헤드라이트 안에 들어가면 발판에서 받아온 버프의 시간 감소가 멈춤. 그 비단에서 부숴야 하는 눈을 확인하거나 방어막에 달린 눈을 부술 수 있음. 부숴야 하는 눈은 히드라 근처에 있는 표지판에서 보일 수 있음. 근데 히드라의 방어막은 빙글빙글 돌아가잖아. 수호자도 거기에 맞춰서 빙빙 돌아줘야 함. 화이팅! 개같은 역할 분배 설명을 하겠음. 2인 3조, 내부조 2명, 외부조 2명, 잡목조 2명. 3인 2조, 내부조, 외부조, 잡목조 1명씩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엄. 2인 2조, 왼쪽 내부조는 오른쪽 내부조와 소통하고 왼쪽 외부조는 오른쪽 외부조와 소통해서 기믹 파괴해야 함. 잡목조가 할 일, 그냥 잡목을 잡으면 됨. 잡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음. 광속 배탄만으로 커버되는 수준. 근데 피통 큰 사클 잡을 대책은 하나 있어야 됨. 내부조와 외부조 설명할 겸 전체적으로 딜패 굴러가는 꼬라지를 설명해주겠음. 네임드가 시작하면 양쪽의 잡목이랑 사클 소환됨. 내부조 외부조 잡목조는 각각 왼쪽과 오른쪽으로 찢어져서 잡목과 미노타를 잡고 사클 소환되면 사클까지 죽임. 목 정리 끝나면 양쪽의 내부조는 콜을 맞춰서 건물 입구 앞에 있는 발판을 같이 밟음. 그러면 체력바 밑에 순환 버프가 생길 거임. 그걸 들고 내부조는 건물 안으로 들어감. 히드라가 쏘는 헤드라이트에 들어가서 버프 감소를 멈춰야 함. 다다르면 죽음. 내부조는 표지판을 확인해서 해당 눈번호를 브리핑함. 그리고 반대쪽 내부조가 불러준 눈번호에 해당하는 눈알을 사격해서 부숨. 각 내부조가 눈 4개 정도를 부수면 보스가 무슨 개짓거리를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금. 양측의 내부조와 외부조는 건물 입구와 발판에 모여서 둘이 동시에 발판을 밟아 순환 버프를 공유함. 내부조는 나머지 눈알 부수고 중앙 눈까지 부순 뒤에 히드라 머리 위에 있는 콩알 부술 준비를 함. 여기서 잠깐 멈추고 내부조가 남은 눈알 부수는 동안 외부조가 뭘 하는지 설명하겠음. 내부조가 건물 안에서 눈 4개를 부수고 나온 시점에서 내부조와 같이 순환 버프를 받은 외부조는 밖에 있는 개 큰 히드라의 헤드라이트 안에 들어가서 본인이 담당한 방향에서 보이는 기둥에 빛나지 않는 눈을 브리핑함. 반대편에서도 거기서 빛나지 않는 눈을 브리핑했을 것임. 그러면 빛나지 않는 눈을 제외한 나머지 눈 2개를 부수면 됨. 내부조는 외부조랑 순환 버프를 같이 받고 건물 안에 들어와서 남아있는 눈 2개랑 중앙에 빛나는 눈을 다 부수고 대기 중일 것임. 그러면 같은 방향의 외부조가 브리핑한 빛나지 않는 눈을 히드라의 머리 위에 떠있는 삼각형 눈 안에서 부셔야 함. 다시 설명해주겠음. 왼쪽 내부조는 왼쪽 내부조가 브리핑한 눈을 뽀개고 나오는 거임. 삼각형 눈은 건물 입구에서 바라보는 기준임. 이러면 딜패 직전까지 온 거임? 헷갈리겠지. 그래서 요약해줌. 잡목, 목 열심히 잡음. 내부, 왼쪽 내부 오른쪽 내부 소통하면서 눈 부숨. 외부, 내부가 눈 4개 부수고 나오면 발판 같이 밟고 석상봄. 내부, 다시 건물로 들어가서 눈 부수기 함. 외부, 석상에서 안 빛나는 구체를 브리핑함. 내부, 내 쪽의 외부조가 브리핑한 안 빛나는 구체를 부숨. 히드라 머리 위에 있음. 들어온 방향 기준임. 외부, 반대편 외부조가 브리핑해준 안 빛나는 구체 제외. 나머지 둘을 부숨. 설명만 어렵지 해보면 쉬움. 외부조는 중앙의 히드라, 헤드라이트 방향에 따라서 자신이 봐야 할 기둥이 안 보일 수 있음. 그냥 헤드라이트 켜졌다 싶으면 달려가야 함. 여전히 이해가 안 됐겠지만 4번 정도 부딪히면 이해하게 됨. 설명하겠음. 딜패 위치는 석상 앞임. 딜패의 연장을 위해서는 보스의 헤드라이트 안에 들어가서 눈 다 쳐부수기를 해야 함. 왼쪽 아래 메시지 창에 보스가 수호자 2명을 부를 거임. 호출당한 수호자는 보스의 방어막에 헤드라이트가 켜지는 게 보임. 안에 들어가서 헤드라이트랑 같이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보스가 눈 7개를 소환함. 주위의 눈 6개를 다 부수고 가운데 눈을 뽀갠 뒤 딜패 자리로 돌아오면 됨. 딜패 도중에도 수호자 2명씩 부를 거임. 이 짓거리 3번 하면 딜패 끝. 헛고블린 네임드임. 당연하게도 헛고블린이 보스다. 그런데 새 말인 잡목 많음, 히드라 나움, 와이번도 나움, 미노타도 있음. 보스들 당연히 함. 기동성 중요함. 맵이 넓진 않은데 사방팔방 다 뛰어다녀야 함. 맵 생긴 거 설명해드림. 가운데에 코일이 5개 있고 저 멀리에 반원 고리가 있고 맵 끝자락 3곳에 버프 반납대가 있음. 코일은 반원 고리를 마주보는 기준 오른쪽부터 12,345임. 3인 2조임. 셋은 기믹조 셋은 잡목조임. 잡목이 셋인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잡목조도 족뱅이 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믹 설명해드림. 반원 링 방향에서 히드라 나움. 히드라 죽이면 미노타 나움. 미노타 죽이면 모래 나움.
모래 먹고 코일에다 돌고래 쏘하면 코일이 파랗게 충전됨. 발판 있음. 동시에 밟으면 각각 절대, 안정, 순환 버프라는 보스와의 정략 결혼 인증 딱지를 붙여줌. 절대 반지는 절대 보스를 위한 결혼 반지임. 안정 반지는 영속 보스를 위한 결혼 반지임. 순환 반지는 동기화 보스를 위한 결혼 반지임. 보스가 북부관공이 되어서 10초 이상 눈에 띈 수호자를 즉사시킴. 시야에서 벗어나면 10초 카운트는 뚜기화됨. 주거빔 쏘는 보스와 매치되는 반지를 가진 수호자가 보스가 있는 곳에 버프 반납대로 가서 결혼 딱지를 제출하면 체력바 밑에 5스택짜리 러브 게이지가 생김. 미혼 상태인 발판조 2명은 비활성화된 코일을 브리핑 해줌. 각각 2개씩 총 4개가 비활성화됨. 잡목조는 이 코일에 모래를 채워서 다시 충전시켜줘야 됨. 결혼 반지 받은 수호자들은 모래 반납하면 죽음. 코일 5개 충전이 끝나면 러브 게이지가 있는 수호자는 코일을 빠르게 돌아서 러브 게이지 5개를 채움. 여기까지가 들패 열기 전 및 기믹 설명이었음. 발판조, 보스랑 정략 결혼, 잡목조, 웨딩업체. 그럼 이제 진짜 네임드 진행 설명해줌. 인카운터 시작하면 잡목부터 잡음. 잡목 잡다 보면 히드라 나옴. 히드라 잡으면 미노타 5마리가 스폰됨. 죽이고 모래 받아서 코일에 반납함. 코일 5개가 활성화됨. 한 서너 개쯤 채우면 맵에 와이번 3마리 소환됨. 기믹 수행과는 상관없는데 신경 쓰이니까 미리 죽여놓으면 좋음. 5개를 모두 충전하고 기다리다 보면 보스의 인내심이 떨어졌다는 메시지와 함께 3마리의 허고블린 보스 중 하나가 수호자들에게 변수 제거 디버프를 걸어 제낌. 이 변수 제거 레이저에 10초 동안 맞으면 직사함. 레이저로부터 은폐하면 타이머는 리셋됨. 발판조 셋은 각 발판에 올라가서 절대, 안정, 순환 버프를 받음. 레이저를 쏘는 보스의 이름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버프를 가진 수호자가 보스의 밑에 있는 반납대를 활성화시킴. 그러면 시간 정렬이라는 5스택 버프를 받게 됨. 그동안 버프를 가진 나머지 2사람은 비활성화된 코일을 브리핑함. 브리핑하는 비활성화 코일은 겹치지 않음. 잡목조는 비활성화 코일에 모래를 반납해서 다시 코일을 충전하고 모든 코일 충전이 끝났으면 시간 정렬 버프를 가진 수호자가 해당 코일을 돌면서 시간 정렬 5스택을 채움. 시간 정렬을 다 채우면 수류탄이 억제장 펼치기 기능으로 바뀜. 시간 정렬이 없는 수호자 1명만 나와서 레이저를 맞으며 카운트를 하면 시간 정렬이 있는 수호자가 레이저를 맞는 수호자 곁에서 대기함. 카운트가 2에서 3초 남은 무렵에 수류탄 버튼으로 억제장을 펼치면 보스의 즉사기가 튕겨나가며 해당 보스는 제거되고 몇 초 뒤에 보스의 본체가 중앙에 소환됨. 딜패 연장 설명함. 화려팀의 모두가 시간 정렬 버프를 얻게 되는데 보통 아까 억제장을 펼쳤던 사람이 코일을 다시 돌아서 보스의 레이저 튕기기를 다시 지원함. 연장은 총 2번 가능하며 끝나면 코일 채우기부터 반복하면 됨. 어휘연병 드디어 막내입니다. 하피 보스임. 그런데 매우 큰 잡목이 있긴 한데 잡을 시간 없음. 보스가 쏘는 지오맥 개저 아픔 비셈 둘은 있어야 함. 보스 피통 개큼. 맵 개 넓은데 역할 따라서 이 맥 전역을 돌아다녀야 하는 경우 있음. 맥 중앙에는 모래 통과 링이 있고 깃발에서 네임드 시작하는 버튼을 바라보는 방향 기준. 왼쪽부터 안정, 절대, 순환 버프를 주는 발판이 있음. 그 외에도 작은 기둥이 있는데 그 위에는 기믹 진행용 버프를 주는 장판이 3개 생김. 위치는 랜덤하며 각 역할 중 1명씩만 이 발판을 밟아야 함. 이 네임드에서 새로 생긴 기믹이 하나 있음. 어뢰라고 맵을 빙빙 도는 성객 같은 게 있음. 부수면 모래를 떨굼. 예 그렇다고요. 나중에 더 알려드림. 는 안정 3명 절대 1명 순환 2명으로 갈라짐. 역할에 따른 기믹 설명하겠음. 안정, 보스가 레이저를 쏘면 가장자리에 눈알 4개를 부수어서 기절시키면 기둥 위에 장판 활성화가 됨. 장판을 밟으면 공중에 떠다니는 어뢰의 색상을 확인할 수 있음. 어뢰의 색상 종류는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이 있음. 절대, 맵에 떠다니는 어뢰를 부술 수 있음. 장판을 밟으면 가운데 링의 색깔을 확인할 수 있음. 이것도 어뢰와 동일하게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빛남. 순환, 모래 먹고 링을 통과할 수 있음. 그런데 둘이 따로따로 돌고래 쏘하면 죽음, 동시에 링을 통과해야 함. 장판을 밟으면 해당 어뢰가 모래를 떨구는지 안 떨구는지 확인할 수 있음. 하얗게 빛나면 진짜 어뢰고 빛나지 않으면 가짜 어뢰임. 진짜 어뢰만 모래를 떨굼. 안정이 보스 눈알 4개 부숴서 장판 소환. 각 역할에 1명씩 발판을 밟음. 절대가 가운데 링 색상을 브리핑함. 안정이 링 색깔에 맞는 어뢰를 포인팅해서 알려줌. 사격해도 됨. 순환이 그 어뢰가 찐인지 짭인지 브리핑해줌.
찐이면 절대가 그 어뢰를 부숴서 모래를 딸궈줌. 순환은 그 모래를 주워 먹음. 어뢰 부수기를 한 번 더 반복해서 순환 둘이 모두 모래를 집어먹었으면 동시에 중앙의 링에 돌고래 쏘하면 뱀. 안정은 3명인데 1명만 어뢰 색상 확인하고 나머지 2명은 보스 눈알 부수기에 집중해야 함. 절대 안정 순환 버프가 끝나면 사망함. 안정 보스 눈 부수기 절대 지뢰 부수기 순환 모래 죽기로 버프 시간을 늘릴 수 있음. 모래 반납을 총 6번, 기믹 사이클 3번 반복 하고 나면 모래통 밑에 백스박스가 생기는데 보스가 이동하는 걸 본 뒤에 백스박스를 부숴야 버그에 안 걸림. 보스가 위로 올라가면서 발판 생성하면 딜패 직전까지 온 거임. 발판 위로 올라가면 각 모서리에 기둥이 있고 기둥 근처에 백스 찌꺼기가 2개 빛나고 있음. 순환 1명과 안정 1명이 백스 찌꺼기가 없는 곳에 서서 감표를 씀. 절대 버프는 순환과 안정이 서지 않는 곳에 있는 백스 찌꺼기를 활성화함. 모든 기둥의 이러한 절차를 끝내고 나면 딜패 시작임. 딜패 연장도 가능함. 딜 넣고 있는 와중에 링이 생기고 아무나 1명이 그린과 같은 색상의 모래를 먹어서 링에 모두 반납하면 연장됨. 딜패 연장을 1명을 미리 정하면 좋음. 보스 피 다 깎았으면 체력바 밑에 여기 있으면 쭉 뺀다는 타이머가 발판에서 내려와서 튀어야 함. 끝.